장사가 안 되면 사람들 다 내부에만 있어요. 안에만 있으면서 창밖을 보면서 걱정만 하는 거죠. 아, 딴 집은 얼마나 있나? 딴 집만 보면 뭐예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딴 집 많이 있으면 뭐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냐면요. 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맥형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좀 더 특별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카톡과 유선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의 맥을 짚어주는 맥형입니다. 오랜만에 칠판 앞에 섰습니다. 주말이나 평일에 많은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과 카톡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질문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칠판으로 정리해주고 많은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면은 내가 좀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 수 있는데 저도 한때는 우왕좌왕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중심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저 한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 제 어떻게 보면 개성,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매장을 운영했다라고 하면은 이론이라는 좀 뼈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찍기 위해 며칠 전부터 곰곰이 생각했던 걸 오늘 출근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이렇게 적어봤어요. 간단하게 적어봤는데 어떻게 운영하면 내가 대박집, 잘 되는 집으로 더 보완해서 운영이 잘 될지, 아니면은 새로운 브랜드 창업을 한다 했을 때 나는 어떤 아이템을 어디 가서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 첫 단추를 진짜 잘 꿰야 되는데 이 단추 못 깨면은 끝입니다. 끝. 그래서 이 첫 단추 깰 때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상권이잖아요. 맥형은 한 70% 정도는 이게 거의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첫 단추가 진짜 중요한데 이 첫 단추를 깨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어떤 거냐면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공실, 저걸리, 무걸리, 이렇게 비용이 비싸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시는데 사실 창업은 자리에 자본을 맞추는 거지 내 주머니 사정에 자리를 맞추는 거 아닙니다. 이러면 결국에는 후미진데 뒤로 빠진데 막 이런 데 들어가서 여기서 아이템의 경쟁력이 있으면 괜찮아요. 가격이 아닌 가치 경쟁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대부분 자본이 없는 초보 창업자들이 이렇게 악수를 여기서부터 두고 시작하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거 살려주세요. 그러면 못 살려줘요. 못 살려줘. 그러니까 이런 행동 하기 전에 미리 이걸 알고 자본이 부족하면 준비를 하던가 심지어 자신이 있으면 대출을 받아서 하던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맥형은 세 가지의 로직에 의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S, T, P. 어렵죠? 항상 이 기준에 아이템을 개발하고 점포를 발굴할 때 써먹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 분석. 자, 점포를 찾고 개발했으면 이제 우리 매장에 어떠한 손님들이 들어와서 정말 만족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고객을 분석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그 안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실행의 단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STP의 S는 뭐냐면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시장을 나눈다는 거는 잠재 고객을 먼저 파악해서 그 고객이 어떠한 성향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내지는 혼자 사는지 같이 사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내 아이템이 거기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내가 나를 맞추는 거죠. 돈에 자리를 맞추게 되면 우리가 빠지는 자리에서 가서 해야 되는 결과가 있지만, 좋은 자리가 나왔다, 이 자리는 이런 게 맞다 하면은 그렇게 들어가는 게 훨씬 확률이 높은데 그만한 자리가 또 안 나와요. 상권은 있지만 그걸 팔 수 있는 입지가 잘 안 나옵니다. 이러면 약간 멘붕이 와요. 그래서 요즘에는 지나가다가 공실 딱 보여요. 이 공실? 이거 반찬 가게 하면 좋겠는데? 내지는 이 공실? 이건 치킨집 자리인데? 이러면 반대로 그걸 연구해가지고 넣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시장을 세분화해서 내가 어떠한 유형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햄버거를 한다고 했었어요, 제가. 그러면은 햄버거를 저가인지 고가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더라도, 내가 만든 브랜드를 하더라도 이런 게 이제 전략이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 수요가 있는 곳에 가서 낚시를 해야 되겠죠. 세그멘테이션은 약간 크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쉽게 표현하면 전라도에서 할지 서울에서 할지, 전라도 사람의 입맛은 어떤지 서울 사람의 입맛은 어떤지, 큰 범위의 상권, 지역,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
타켓을 정하는 거죠. 좀 더 명확히 들어와야 돼요. 혼자 사는지, 다가구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사람들이 20대인지 10대인지, 내가 팔려고 하는 아이템이 주요 타켓이 직장인인데 오피스가 얼만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이게 이제 T예요. 그러면은 이 타켓을 정하고 P가 뭐냐면은 P, 포지셔닝. 이게 경쟁력이라고 좀 쉽게 보면 돼요. 자, 경쟁력에는 우리가 가격도 있어요. 가격 경쟁 많이 하잖아요. 뭐 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가치를 이야기도 많이 하기도 하죠. 가치라는 거는 딱 들어도 비싸 보이죠. 그러면은 아무나 이 가치를 인정해 줄까요? 다시 돌아와 봐서 10대가 비싼 버거를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들어와서 거기에 사는 인구, 가구, 그리고 아파트 집값이 많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얘네들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켓으로 이야기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커피숍 영상도 찍었지만 주변에 아메리카노를 먹을 수 있는 연령층이 있는 그런 상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이 타켓 안에 내 아이템을 집어넣는다, 이걸 한 번쯤은 반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유사 아이템이 있는지, 예를 들어 스타벅스가 당산에는 3개, 4개가 있어요. 이 역 앞에만. 그러면은 스타벅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커피 소비를 할 때 좀 가격을 있는 거를 주고 먹는 거잖아요. 여기는 커피 가격을 신경 쓰지 않고 먹는 그런 소비층이 있는 곳,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마카롱이 막 4,000원, 5,000원짜리를 파는데 마카롱이 잘 나가요. 거기서는 또 마찬가지로 가치 경쟁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마케팅을 통해서 내가 가치 있는 상품을 만들면 사람들이 여기까지 찾아와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소비할 수 있는 층의 범위가 적으면 매출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고, 마케팅을 해도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진짜 마이크로하게 이것들을 분석하지 않으면 결국엔 손님이 오는데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 못 이른다는 거죠. 위치를 정할 때 공실인데 배달하면은 주거가 엄청 많고 몇만 가구가 살고 있고 막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비싼 버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이 상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비싼 버거를 먹지 못하는 거죠. 먹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가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 끼 7,000원, 8,000원짜리 밥을 먹는 지역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 자리는 좋아, 안 좋아,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싸고 저렴하고 좋은 게 인테리어, 뭐 상권 없어요. 이게 위치에 따른 수익률로 임대료 책정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유동인구나 접근성이나 그런 것들이 다 임대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좀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객 분석. 영업을 했어요. 오픈을 했어요. 처음에 오픈발로 막 접근성이 좋아서 우르르 들어와요. 이제 곧 있으면 건물 사겠지, 막 땅 사겠지. 그러다 한 3개월 지나면 오픈발 빠지면 손님이 안 와요. 이거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거지? 이제 그때서는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더 문제는 이거예요. 난 나름대로 주변의 의견을 많이 들어. 그래서 알바애들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물어봐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아무도 모르죠. 왜? 이 환경에 젖어버린 사람들은 몰라요. 예를 들어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제 첫인상이 어때요? 중요하거든요. 이게 선입견. 이 환경을 처음 경험하는 사람, 처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기준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배달이 늦어요. 늦어버리면 음식이 맛있어도 별로네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그리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아웃백 다닐 때 항상 했던 거, 식사 체크. 음식을 먹었을 때 한 점 떴을 때 고객한테 바로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옆에서 멀찌감치 있다가 고객이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손님 스테이크 맛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제 여기서 이제 병적으로 배운 게 있어서 맥형이 고객 카드를 계속 적는데, 고객 카드에 별의별 이야기가 3년이 지났는데도 막 나오는 거죠. 고객 관리를 정리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가장 꼭 넣어야 되는 거는, 어떻게 알고 우리 매장에 오셨나요? 유입 경로를 알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마케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몇 번째 방문인지, 이게 재방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경험하면서 기본적인 QSC를 물어보는 거죠. 제품이 어땠는지, 서비스는 어땠는지, 청결은 어땠는지. 예를 들어 만족하지 못하는 점, 이런 게 나왔어요. 맥주 품절. 그러니까 저희가 29개의 맥주를 세팅을 해놓잖아요. 품절이 있는데 그걸 자주 갈아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놓치는 거예요. 맥주 품절을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직원들이 이게 스스로 만들어서 맥주 품절이 뜨면은 바로바로 가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움직이게 돼요. 이게 얼마나 능동적입니까?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게 고객 카드이기도 하죠. 그리고 만족스러웠던 점, 신박한 시스템, 얼음 센스. 얼음을 이렇게 두면 싫어할 줄 알았는데 이거 얼음 두는 거 괜찮네. 개선했으면 하는 점, 사이다 콜라 필요. 자, 여기서 보고 우리는 빵 쪘어요. 우리가 사이다 콜라를 키오스크에 넣고 사이다 콜라를 팔고 있는데 잘 모르는구나, 안 보이는구나. 손님들이 메뉴를 볼 때 한 번 더 안내를 해야 되겠구나. 내지는 POP를 옆에다 붙여서 사이다 콜라를 주문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개선점들을 보고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 더 소개하면은 접시 식기가 둘 다 쇠라서 피자 썰 때 소름 끼친다. 제가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스테인이라 이게 썰 때 찍 소리가 나는 거, 이거 진짜 공포스럽거든요. 이거 몰랐는데 손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식기를 바꿀까요? 이 한 사람만 이러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전 최대한 개선점을 만들어서 좀 수정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기를 변화를 주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더 깊이 있게 느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은 얼음통을 여기다 놓아도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얼음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상상까지 하는 거죠. 이거 주관적인 상상 정말 위험하다. 그래서 고객 카드는 대단히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 보려고 하는 거죠. 뭐 첫째 주에는 걷다가 우연히 온 게 4팀, 지인 추천 3팀, 구글 지도 1팀, 네이버 블로그 5건. 여기서 놀랐던 거는 구글 지도를 보고도 오는구나. 그럼 앞으로 마케팅은 구글 지도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내가 마케팅 해야 되는 채널을 고객한테 듣고서는 알게 되는 거죠. 그걸 모르면 맨날 스마트 플레이스만 1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블로그 포스팅만 냅다 하고 이러는 거잖아. 그리고 마케팅 경로를 모르니까 그냥 뭐 인스타 좋다 하면 인스타하고 페이스북 좋다 하면 페이스북 하고 이렇게 우왕좌왕 하잖아요. 유입이 많은 것들은 더 노력을 해서 집중하고, 유입이 덜 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케팅을 해도 되겠다라고 또 한 번 더 신경을 쓰면 얼마나 더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걷다가 우연인데, 이 걷다가 우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알아서 들어오는 사람들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맥형의 인사이트는 틀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그럼 더 잘 보이게 외형을 좀 어떻게 세팅을 해볼까? 배너라도 꾸준히 놓아보고 앞에다가 메뉴판이라도 놓아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매장을 세팅할 때는 계단을 좀 더 밝게, 그리고 올라오는데 재미를 두게 뭐든 하는 거죠. 이 안에서. 오늘도 배달 관련된 상담을 하나 했는데, 깃발을 꽂았는데 이제 성과가 항상 뭐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평점도 4.99, 배달료도 적게 받고, 맥형이 시키는 대로 음식의 구성이나 뭐 여러 가지 뭐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왜 배달이 안 늘어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저희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1000 플러스고 저희는 그쪽은 2000 플러스인데 찜수가 1000 플러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더 많았어요. 이 얘기로 하나 유추해 볼 수 있었던 건 이거예요. 주문한 사람이 적었는데 찜이 많았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또 시켜 먹을 수 있다라는 뭔가의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배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는, 다른 경쟁 업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플러스 대비 찜수가 내가 적으면은 내 아이템에 매력이 없는 거예요. 찜수가 많으면은 저는 공격적으로 깃발을 많이 꽂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찜수가 많다는 거는 이 아이템이 좋든 여기 상품의 가치가 높든 어쨌든 찜이 된다는 건 이 모든 게 좋게 됐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는 배달 오래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찜이 별로 안 늘어나는데 막 어려움이 있는 거는 전 아이템 변경을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내지는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인 추천이 있었다는 거는 일단 구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족해서 구전으로 마케팅을 해주네, 소문을 내주네, 이 고객 분석이 우리가 안에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은 더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달에는 찜이 구독과 같은 거라면 홀에서는 지인 추천이 구독과 같은 건데, 이거를 손님한테 어떻게 드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만족스러우세요? 이러면은 그냥 지나가다 왔어요. 뭐 귀찮잖아요. 이 말하는 것도 신뢰잖아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근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솔직하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계산할 때도 맛있게 드셨어요? 네, 맛있게 먹었어요. 역시 우리 집 맛집이야. 뭐 이렇게 또 착각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솔직한 대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객 분석 카드를 만드는 거고, 솔직한 걸 듣기 위해서는 음식이 나오는데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그냥 옆에다 놓아두면은 그냥 심심하면 끄적끄적 하도록 놓아두세요. 생각보다 저희는 일주일을 걷는데 많이 거쳐요, 이게. 그러면은 5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이 고객 카드는 엄청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고객 분석을 저는 외부와 내부로 나눠서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사가 안 되면 사람들 다 내부에만 있어요. 안에만 있으면서 창밖을 보면서 걱정만 하는 거죠. 딴 집은 얼마나 있나? 딴 집만 보면 뭐예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딴 집 많이 있으면 뭐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저희 영등포 롱타임로시에 저희 가맹점인데, 가맹점 가서 거의 한 1시간을 이러고 서 있습니다. 외부의 고객 유입의 요인들을 찾는 거죠. 그러면은 핸드폰을 이렇게 한 손님은 이렇게 보고 와요. 보고 오다가 딱 이러고 여기다 하고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SNS가 통한 거예요. 그리고 딱 지나가다가 한번 딱 이렇게 보고서는 앞에 있는 메뉴판을 봐요. 메뉴판을 보다가 들어가면 다행인데 가요. 왜 돌아가셨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안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메뉴판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면이 중요한 게, 잘 되면 이제 기준을 둡니다. 프랜차이즈가 뭐 전면 8m, 7m. 왜냐면은 그 7m, 8m, 1m 차이인데도 걸어가면서 순간적으로 간판을 보고 판단해가지고 내가 들어갈 수 있게. 이게 면이 좁으면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훅 지나가 버려요. 근데 면이 길수록 고객을 이렇게 시선을 담아 놓을 수 있는 장치들만 해놓으면 고객은 훅 유입됩니다. 근데 여기에 브랜드 파워가 생겨버리잖아요. 예를 들어 매장이 100개, 200개가 돼버리잖아요. 그냥 딱 색깔만 봐도 여기는 뭐 파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유입이 훅 쉬운 거죠. 그래서 짧은 면보다 긴 면으로 색깔만 봐도 훅 유입되게,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가맹점들이 많아지면 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럼 장사가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나가서 고객들이 뭘 보고 들어왔는지, 왜 보고선 나가는지, 저는 메뉴판이 한 장짜리인데 이미지가 작아서, 내지는 피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피자가 무거워서 안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메뉴판을 약간 북메뉴판으로 바꿔서 좀 이렇게 넘기면서 사진도 크게 이렇게 만들어서 먹고 싶은 느낌이 들게 하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이런 새로운 개선점들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수정 보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장사가 안 된다면 우리 손님들이 어떤 패턴으로 들어오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카오 맵이라는 거를 보고도 들어왔길래, 카카오 맵을 이렇게 검색하면은 그러니까 맛집이나 그러니까는 지역의 점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데도 한번 마케팅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방문 횟수는 재방문의 여부를 나누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케팅만 엄청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고객이 오는 게 아니라, 마케팅 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놓고 마케팅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용인인데 항아리에다가 막 삼겹살을 놓고 텐트에서 먹을 수 있어요. 이런 데는 엄청나게 마케팅을 집중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마케팅만 한다면 돈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아이템을, 어떤 구성을 가지고 어떠한 전략으로 사람들이 오고 싶게 만들고 있는 업종인지 아이템인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재방문의 횟수가 적다, 없다 이러면은 그 아이템은 노출도가 높은 데 가야 돼요. 잘 보이는데. 그래서 접근성 좋아서 훅훅 들어올 수 있는 데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템의 경쟁력이 없는데 결국에는 자본도 부족해가지고 안 좋은 위치에서 월세만 싸다고 거기서 장사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이런 게 이제 상권의 한 70%, 80%가 해당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죠. 돈도 창업으로 벌어본 사람들이 잘 버는 거는 이 기본적인 로직,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면 잘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까먹진 않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한다면 마지막 실행이에요. 이거 알면 뭐예요? 이걸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수정, 보완 계속 실행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환경에서 지금 어떤 걸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거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시간이에요. 알고 기름을 치자고요. 모르고 막 뭘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지 말자고요. 저번 주에 했던 것들에 대한 반성, 보완, 그리고 무언가 잘한 거에 따른 내 격려, 동기부여, 이 과정을 지나면 맛집 된다니까요. 줄 서는 집이 된다니까요. 오늘 맥형이 이렇게 숙제 한번 드렸으니까 고객 카드 만들어 가지고 꼭 해보세요. 지금까지 창업의 맥을 짚어준 맥형이었어요. 고맙습니다. Thank you.